퇴직을 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오니 낯설고 허전하더군요. 올해 63, 3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마지막 직책은 공무팀 부장. 현장도 뛰고 민원도 처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며 살아왔죠. 퇴직날 정리된 책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 손에 들린 퇴직금 명세서를 내려다보는데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제 진짜 나 혼자다. 그동안은 일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할 일이 있었고 전화벨이 울리면 누군가 날 필요로 했고 명함 하나로 세상과 연결돼 있던 삶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명함도 없고 누구도 내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론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책임도 판단도 전부 내 몫입니다. 누가 시키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꾸려야 할 인생. 그래서 그때 그 명세서를 들고 섰을 때 진짜 혼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놨습니다. 퇴직 축하라고 적힌 초 하나. 딱히 흥겹진 않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밝았고 아이들도 박수치며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좀 쉬자.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오랜 꿈이었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지만 조용하고 마당 있는 곳. 햇빛 잘 드는 작은 부엌, 담장 옆에 핀 개나리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죠. 독립해서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손자 손녀들이 와서 마당에서 놀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딱이었죠. 상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화단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커피 향은 그동안 지옥철 출퇴근길 고생한 나를 위로도 해주는 듯 칭찬하는 향기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닝커피를 즐기면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못 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에 있는 돈이 생각나더군요. 집 사는데 보태고 남은 퇴직금 1억을 조금 넘게 넣어둔 계좌를 열어보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노후자금으로는 부족하다 싶기도 해서 퇴직 후 조금 쉬다가 많이는 못 벌더라도 일자리를 알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놀게만 두는 게 맞나? 이자도 쥐꼬리만큼이잖아. 지금이라도 굴려야 하나? 처음엔 핸드폰을 들고 검색만 했습니다. 퇴직금 투자, 50대 주식 시작, 은퇴 후 돈 굴리는 법. 나이도 먹었는데 힘들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보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했고 주식 관련한 오픈 채팅방, 스터디방 등도 가입하고 보고 또 보고 공부하듯 했습니다. 어떤 영상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투자 안 하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이 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 단어가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 나도 해보자. 남들도 이렇게 돈을 번다는데 나라고 못 벌겠어? 해보자. 증권 계좌를 만들고 500만 원만 넣었습니다. 실험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며칠 만에 수익이 났습니다. 하루에 8만 원, 12만 원. 작은 돈이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좌에 돈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 묘하게 쾌감이 오더군요. 왜 진작에 회사 다닐 때도 짬짬이 투자 좀 해볼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쉽게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미쳐가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엔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수익이 생기니 조금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돈을 불려서 아내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생각에 의기양양함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미리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몰래 일 저지르는 스릴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애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마냥 신나는 놀이에 빠진 철없는 애였습니다. 주식 스터디에서 말하는 급등 예상 종목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하루 만에 마이너스 4%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는 흔들기지. 괜찮아. 뭐에 홀렸는지 오히려 더 넣고 싶었습니다. 왠지 오를 것 같은 확실한 촉이 왔습니다. 주식 스터디방에서 주린이들과의 정보도 교환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조금씩 벌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나에게 불만도 있었지만 퇴직 후 휴식을 그렇게 하는구나 싶었는지 잔소리를 많이 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2천, 3천, 5천, 1억 통장 잔고 전부를 몇 가지 종목에 올인했습니다. 오를 거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손실이 나고 이상하게 손실이 날수록 더 넣게 되더군요. 일명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 복구되면 그냥 빼자. 그게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복구는 안 됐습니다. 며칠 사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가 터진 날, 제가 올인한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계좌엔 잔고가 반토막이 돼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며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구해야 한다. 그 생각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손실을 메꾸려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도가 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넣었습니다. 계좌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건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게 진짜 끝이었습니다. 행운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가장 많은 액수를 넣은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해외 이슈 하나에 기관 매도세가 터지며 폭락. 하루 만에 마이너스 23%, 다음날 마이너스 31%, 그 다음날 거래 정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좌에는 39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막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말수도 줄고 아내가 말을 걸면 짜증부터 났습니다. 혼자 죄책감과 소가리에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압류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집 담보 대출 연체가 2개월 차로 넘어갔다고. 그 우편을 아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퇴직금으로 주식했어. 그 뒤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변명, 후회, 죄책감. 입으로 나온 건 다 헛소리였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어렵게 돈을 구하여 작은 평수 전세를 얻어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놓인 화분들을 정리하며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 따스하게 들어오던 부엌, 손자 손녀들이 오면 뛰놀 마당, 우리가 평생 살려고 준비한 집. 아내가 그 집을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그 집이 너무 좋았어. 당신도 좋았잖아. 근데 그 집이 당신한테는 돈으로 보였었나 봐.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과 실망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돈을 잃은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잃은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는 건 다릅니다.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진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아내랑 한 번쯤 상의나 해볼 걸 후회합니다. 이혼 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 죄인처럼 기 죽어 살아야 하나 봅니다. 주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동안 나빠진 건강이 또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몰래 무언가를 시작하셨나요?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수습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모든 파국의 시작. 순간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내 돈, 네 돈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삶에선 모든 결정이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말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털어놓으십시오. 나처럼 수습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결정이든 혼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